전편에서 소개한 대로 중국은 최근 자체 개발한 여객기 C919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여객기 핵심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중국이 어떻게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는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C919 여객기 개발의 핵심은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인 스파이 10명이 기소되었는데 혐의는 C919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빼낸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해킹 작전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리하고 중국의 지하 해킹그룹이 참여했으며 합법적인 보안연구원 및 전 세계 기업 내부자들이 관련된 작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항공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특히 중국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코맥이 자체 여객기인 C919 비행기를 제작해 에어버스, 보잉 등 업계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C919 비행기에 부품을 공급한 외국 회사들을 단연간에 조직적으로 해킹해 C919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관리는 국가안전부가 관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실제 해킹팀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 기업에서 일하는 내부자를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킹팀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사프란, 제너럴 일렉트릭 등 C919 공급업체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고 이 해커들은 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독점 정보를 검색하고 원격 서버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에어로엔진 공사 AECC가 6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해킹을 시도한 끝에 C919기에 탑재하기로 한 CJ-2000AX 엔진을 출시하고 기존의 외국 계약자가 제조했던 엔진을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CJ-1000AX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의 항공우주 회사 샤프란의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생산한 엔진과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서방이 핵심 기술을 제재하면 중국은 자국 기술만으로는 항공기를 만들 수 없었고 해킹까지 해가며 최초의 국산 여객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내놓은 C919는 여전히 주요 부품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객기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 여객기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허세 끝판왕인 이유는 알고 보면 중국 기술이 거의 없고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방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는 주요 부품의 약 60%가 미국산이며 일부 품목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부 설비는 합자 회사가 생산한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 여객기의 자체 개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객기 설계와 제조, 비행 성능, 안정성 등의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 예상대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고 특히 여객기의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랜딩 기어를 자체 개발했는데 강도가 떨어져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여객기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법인이 만든 것을 쓰고 제동, 제어체계, 통신 및 착륙장치, 항법 및 항공 데이터 기록장치 등도 모두 외국산이어서 사실 이걸 자체 생산 여객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객기에 들어가는 48개 부품 공급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와 날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치를 서방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러니 사실상 무늬만 중국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가장 복잡한 부품 생산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회사의 재산권과 AES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독자 기술이 아닌 해외 부품 기술에 의존한 만큼 만일 해외에서 이 여객기를 구매한다면 구매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항공기 제작 관련 회사들이 러시아의 항공기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중국과 서방 사회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 여객기를 구매한 곳에서도 부품 공급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여객기를 과연 안심하고 타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C919는 작년 하반기 중국에서의 운항 허가를 받고 작년 12월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동방항공은 올해 2월 1일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훔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급해진 C919는 애초에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우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굴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엔진 역추진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추진 장치란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월 1일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나자 이후로는 일절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경쟁 기종에 비해 20에서 30%가 저렴하다고 해도 이 여객기를 구매할 외국 정부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난 4월 중국은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으로 인해 상업 운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갑자기 C919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을 대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에어버스의 조립 공장이 위치해 있는 텐진에 조립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모두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체 개발 여객기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경쟁 기종을 대거 구매하다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이 날 정도로 불안하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제작사인 중국 국영 상용항공공사는 전 세계에서 C919에 대한 8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방항공만 5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랑 5대만 구매 확정이라니 결국 중국 항공사들마저도 말로만 구매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자체 개발이라는 C919 기종이 외국까지 운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종이 외국 운항을 하려면 항공기 디자인의 형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자체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국 승인 여부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항공기 디자인 문제로 중국이 항공기를 실제 개발해도 중국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행을 한다면 당장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에 대해 바로 이 문제가 중국산 여객기의 대규모 생산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919의 첫 인도는 원래 2021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미뤄진 것도 미국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로 부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C919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운항에 나서더라도 승객들은 안전성 때문에 계속 불안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중국산 여객기를 만드는 코맥은 유럽 등 해외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국가들이 중국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 여객기의 인증 획득이나 국경을 초월한 산업 파트너십 체결 역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설사 C919가 정상 운항을 시작하더라도 중국 내의 비행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과연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졌거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C919를 구매할 나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